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사별입니다. 2024년 4월 2일 오전 11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치 우리나라가 의료 지옥인 것처럼 현실 왜곡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 숫자를 가지고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하는데 영국, 독일, 프랑스를 예로 들었습니다. 전 이걸 보면서 대체 공공의료를 하자는 건가? 의료 사회주의를 주창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을 비롯해서 복지부의 핵심 관계자들이 대체로 공공의료를 주창했던 사람들입니다. 어제 장장 50분에 이르는 대통령의 담화문도 딱 박민수 차관이 써준 원고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자, 그러면 그 방향이 공공의료든 아니면 단순히 의사 숫자를 대폭 늘리는 방안이든 반드시 얘기해야 될 부분이 있죠. 바로 이 돈입니다. 아니 공공의료 아니면 의사 숫자를 대폭 늘린다라고 하면서 이 돈, 국민들이 부담해야 될 보험료, 이 사회적 비용을 얘기하지 않고 이 공공의료를 얘기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영국, 독일, 프랑스 전부 의사 숫자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이 부담하는 이 세금, 건강보험료와 같은 이 메디컬 텍스, 왜 이 부분은 언급을 안 하죠? 자, 그 나라 국민들 소득의 약 15%, 20%, 25%, 이 정도 규모의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면서 이 공공의료를 유지하고 있는데 왜 이 부분을 쏙 빼놓냐라는 것이죠. 제가 의대 대폭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도 건강보험료의 상승, 나아가서 건강보험 재정의 고갈 내지의 파탄을 불러올 수 있는 이런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다른 분의 의견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자, 지금 개혁신당의 공관위원으로 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의사, 피부과 전문의죠. 함익병 선생이 한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지금의 의료 문제를 아주 쉽게 설명을 합니다. 딱 4분 동안 설명을 했는데 자, 지금의 우리나라 이 의료 제도가 얼마나 훌륭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인지 그리고 이 의대 증원이 왜 안 될 말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압축적으로 요약 설명을 잘 합니다. 어제 장장 50분에 이르는 대통령의 담화보다 이 짧은 4분의 핵심 정리가 훨씬 현실에 부합하고 훨씬 머리에 쏙 들어온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자, 지난주 CBS 라디오 박재용의 한판 승부에 출연했을 때 이 함익병 선생이 말한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원장님이 의사시니까 요즘 의대 정원 문제가 굉장히 핫하고 네. 아까 나경원 후보도 이게 빨리 좀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제가 아까 답변하는 거 보니까 예. 아, 정치는 저렇게 말해야 정치를 하는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2,000명 정원 이게 많습니까? 이게 2,000명이? 실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중을 갖고 우리가 잘못했다 잘했다 평가하는 게 아니고 의사가 부족한지 안 한지에 대한 팩터도 사실 확인이 잘못된 거예요. 뭐 우리가 늘 OECD 인용을 하는데 OECD 평균보다 우리가 의사 수가 적어요. 그게 한의사까지 포함됐으니까 서양 의사 숫자는 더 적을 거예요. 그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 숫자만 갖고 모든 일을 다 하지는 않죠. 소수 정예라는 게 있잖아요. 예. 자, 지난 이제 코로나 사태 때 우리가 그럼 의사 수가 많아 갖고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사망률을 보였나요? 그러면 우리가 영국에 비하면 한 60% 정도 적어요. 영국은 3.5명인가 우리 2.1명인가 그렇거든요. 예. 그러면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영국은 위암 진단이나 대장암 진단을 받으면 위암입니다. 수술 날짜 잡아드리겠습니다 하고 내년 날짜 잡아줘요. 우리는 위암입니다. 다음 주 수술 스케줄 잡아요.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영국은 의사는 많지만 의사들이 다 공무원식으로 돼 있어요. 거기는 메디컬 텍스를 내는 시스템, NHS라고 내셔널 헬스 서비스라고 공무원식이에요. 그리고 의료보험을 내는 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은 15%의 메디컬 텍스를 내고 소득이 높은 사람은 18%의 메디컬 텍스를 내요. 예. 엄청나게 많은 돈을 내요. 예. 우리는 소득의 4.5%밖에 안 내요. 예. 네, 그 작은 돈으로 이 작은 의사를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냥 숫자만 보고 숫자가 적다고 하는 건 대통령님께서 하신 판단에는 오류가 있다. 누군가가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다. 실제로 우리는 위암 진단을 받든 대장암 진단을 받든 다음 주 2주 뒤에 스케줄을 잡죠. 환자들이 고르기를 하죠. 더 유명한 의사한테 내가 가겠다. 그러면 한두 달 기다리지만 다 그냥 원하는 병원을 찾아가니까 그렇지 그냥 병원에 가면 일주일 안에 다 스케줄 잡혀요. 예.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언론도 간과하고 있고 대통령실에서도 잘못 판단하는 게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그 의료보험 제도는요. 정말
기막히게 만든 제도예요. 무슨 얘기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 의료보험을 만들 때 그 기획을 했던 분이 김종인 박사님이에요. 예. 우리는 이제 그 의사로서 역사를 배우기 때문에 의료보험 역사를 다 배우거든요. 박정희 대통령 때 시작했던 의료보험이 김대중 대통령 때 전국민 의료보험으로 그 완전히 완성이 되는 예. 그 긴 시간 동안에 아하. 방향성이 뭐였냐면 일단 국민들의 비용을 최소화한다. 그러나 의사들의 이윤 동기는 절대로 막아버리지는 않는다였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의료보험 진료를 하면 아하. 원가 100원이 들어가는 의료 진료를 하면 60원, 70원 돌려줘요. 예. 그 보험 환자는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내가 손해예요. 병원도 손해봐라. 예. 그 대표적인 게 이국종 교수가 했던 응급의학 같은 거는 하면 이국종 교수도 유명해지고 그 아주대 병원의 응급센터도 유명해져요. 근데 맨날 돈 먹는 하마예요, 그 병원이. 다른 과에서 번 돈이 다 거기로 들어갔어요. 그게 갈등이 많은 거예요. 아. 자, 그런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다 병원은 잘 되지 않니? 의사들은 잘 살지 않니? 라고 얘기하는 게 그 이윤 동기 부분을 아. 요만큼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험이 되지 않는 부분. 요 영역으로 이제 돈을 벌어서 이걸 메워주고 의사도 돈을 버는 거예요. 병원이 돈을 버는. 예. 이 시스템을 완전히 영국식으로 되돌리겠다. 아. 그러면 전 의사가 공무원화 될 거예요. 음흠. 그러면 이제 넉넉하게 의사는 많은데 예. 수술하고 하려 그러면 공무원처럼 예. 기다려야 돼요. 개혁신당에서 뭔가 이렇게 중재안을 좀 냈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그 역할이 일단은 조금 쉬었으면 좋겠어요. 한 알겠습니다. 템포 쉬고 아하. 교육이 가능한 범위. 아하. 그래서 지금에서 10에서 15% 정도는 증원을 하면 교육이 마무리하겠습니다. 가능하거든요. 예. 그런 선에서 차근차근 증원했으면 좋겠다. 네. 예. 오늘 마지막이 뜨거웠는데 요 이슈를 다시 한번 모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일단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피부과 전문의시죠. 함익병 개혁신당 공관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는 설명이죠. 이 4분의 핵심 정리가 훨씬 현실에 부합하는 설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 우리나라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 의료 시스템이 정말 가장 효율적이고 우리나라 이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잘 유지되어 온 최고의 의료 시스템이다라는 이런 말로 들렸습니다. 자, 적은 비용으로 소수 정예의 실력을 갖춘 의사들이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 이런 의료 시스템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일단은 먼저 감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제 50분 동안 대통령의 담화에서는 기존의 이 의료 시스템을 구축한 이 선배 세대 또는 의료진에 대한 감사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의료 지옥인 것처럼 이렇게 묘사했죠. 자, 어제 담화에서 대통령은 필수 의료 분야에 막대한 재정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안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그 돈 다 어디서 걷어들일 건가요? 자, 이렇게 필수 의료 분야에도 재정 지원을 하고 의사 수를 대폭 늘리면 그에 따른 건강보험료 지출도 상당할 텐데 그 돈 다 어디서 걷어들일 것인가, 이 부분도 반드시 얘기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죠. 자, 의사 수가 10,000명 늘어난다고 했을 때 이 중 50%만 개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러면 50% 5,000개의 병원이 생겨나는 것과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5,000명의 병원이 그냥 무료 봉사하나요? 이들도 돈을 벌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5,000명의 의사가 늘어난다라는 것은 5,000개의 병원이 생긴다라는 의미이고 당연히 건강보험료 지출은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국민들이 부담해야 될 건강보험료 대폭 늘어납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 여러분 한번 표를 보실까요? 자, 보시면 초록색 바탕과 보라색 바탕이 나오는데 이 초록색 바탕은 건강보험료를 지금 부담하는 인구입니다. 자, 2022년을 보시면 초록색과 저 보라색 분포가 거의 비등비등해 보이는데 자, 지금도 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인구보다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이 건강보험료를 지출하게 만드는 인구가 지금도 더 많죠. 그런데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이 건강보험료를 내는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내지 않고 이 우리 사회가 부양해야 되는 이 노년 인구는 이렇게나 늘어난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말은 뭡니까? 그만큼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될 몫이 부담이 훨씬 커진다라는 것이죠. 건강보험료를 내는 생산 활동 인구는 줄어드는데 부양해야 될 인구는 이렇게나 많아진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 현황은 어떤가? 자, 보시면
2024년에 지금 준비금이 30조 6천억 정도 되는데 이 준비금으로 뭐 병원 등에 이 보험료를, 그러니까 돈을 지급할 수 있는 개월수가 3.8개월입니다. 지금은 단기 수지가 2조 6천억 원이죠. 지금은 그나마 들어오는 돈이 그래도 더 많다라는 겁니다. 나가는 돈보다. 자,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가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세 번째 단기 수지는 계속 마이너스가 되다가 28년이 되면은 마이너스 1조가 될 것이다. 그만큼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훨씬 늘어난다는 의미이죠. 게다가 준비금도 줄어들어서 28년에 준비금 28조로 이 건강보험, 즉 병원에 돈을 지급할 수 있는 가능 개월수가 2.7개월이 된다. 자, 이게 시간이 더 지나면 아예 0개월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건강보험 재정 파탄, 즉 회사로 말하면 부도가 나는 겁니다. 줄 돈이 다 고갈되어서 병원에게 지급해야 될 돈이 없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건강보험 이 제도 자체가 파탄 나는 것, 이건 부도 사태가 나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이 이렇게나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이거와 고려 없이 의사수 무조건 늘리면 된다. 늘릴수록 나갈 돈은 더 많아질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회가 부담해야 될, 국민이 부담해야 될 이 비용에 대한 언급 없이 이렇게 막대한 재정 지원을 하겠다. 의사수 이렇게 늘리겠습니다. 이렇게 공언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도박인지를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감사합니다.